네, 마감 시황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오늘까지도 답답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1950선을 중심으로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장에서도 어제와 제자리 걸음을 이어갔습니다. 수급 주체까지도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답답한 마음 코스닥 시장이 다소 해결해줬는데요. 코스닥 지수는 오늘 나흘 만에 반등했습니다. 그럼 코스피 지수부터 자세한 마감 상황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어제 종가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내리긴 내렸는데 아주 소폭 하락했습니다. 0.04% 밀려났고요. 1951.96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움직임 범위는 제한적이었는데요. 저점은 1940포인트, 고점은 1960포인트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수급 장중에는 뚜렷한 매수 주체가 없었습니다. 장중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양매도가 나왔었고요. 다만 오늘도 연기금은 지수의 방어력을 테스트했던 수급 주체가 됐습니다. 연기금의 힘으로 기관이 마지막에 매수로 돌아섰는데요. 모두 117억 원을 순매수했고요. 외국인은 236억 원을 팔았습니다. 개인 쪽에서 또 120억 원 정도의 순매도세가 집계됐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마감 상황 확인하겠습니다. 밀렸던 업종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전기가스 업종이나 운송 장비 섹터들이 부진한 모습 보였는데요. 특히 전기가스 업종은 2.2% 넘게 밀려났고요. 운송 장비와 통신, 의료 정밀 업종 등은 1% 이상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올랐던 쪽에서는 섬유 의복 업종이 강세 보였고요. 은행 섹터까지도 함께 상승세 기록했습니다. 섬유 의복 업종은 2%대, 은행과 종이목재 업종은 1% 이상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의 대형주들은 대체로 부진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오늘 파란불이 우세한 채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특히 더 많이 떨어진 종목은 자동차주였습니다. 지난달 자동차 판매량이 부진했다라는 소식에 현대차 3인방이 나란히 하락을 했는데요. 오늘 현대차가 2.9% 밀려났고요. 현대모비스가 1.4%, 그리고 기아차도 2.5%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달 글로벌 자동차 출하량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6.7%, 그리고 기아차는 1.8% 감소한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또 그 밖에 하락한 종목으로는 삼성전자가 소폭의 하락세 보이면서 136만 6천 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한국전력이 거의 3% 가까이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SK텔레콤과 삼성생명 등도 1% 이상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SK하이닉스와 네이버가 소폭의 상승세 기록했고요. 신한지주가 1%대, 제일모직은 2.59%, 그리고 KB금융은 2% 넘게 올랐습니다. 오늘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 대체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왔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시장 잠잠했던 만큼 가장 큰 이슈는 역시 실적이었습니다. 실적이 좋았던 종목들은 강세를, 실적이 나빴던 종목들은 약세를 기록했는데요. 먼저 호실적 발표한 종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하나투어가 호실적을 바탕으로 오늘 8.4%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는 시장 점유율이 21%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 수준으로 올라섰다는 그런 뉴스까지도 함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엔저의 영향으로 일본으로 가는 관광객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1월 달에도 이 관광 회사들 좋은 실적을 기록할 걸로 전망됐고요. 이 점에 모두투어까지도 함께 4.6% 강세 보였습니다. CJ 대한통운도 호실적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오늘 외국인 매수세까지 들어오면서 4.7% 강세였습니다. 호텔신라는 그동안 실적이 잘 나왔던 것에 비해서는 주가가 주춤한 모습 기록했었는데요. 오늘장에서 6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글로벌 기내 면세점 1위 업체 인수를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재료가 됐었고요. 3.94% 상승하면서 10만 5,5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그리고 한국화본과 두산인프라코어가 실적 기대감에 각각 8%와 2%대 상승했고요. 신세계건설 역시 그룹사의 대규모 투자로 외형 성장이 전망된다라는 분석에 오늘장 8.94% 급등을 했습니다. 반면에 인디에프는 2년 연속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소식을 전하면서 오늘 12% 넘게 떨어졌고요. 한국타이어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실적 영향으로 3거래일째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장에서 4.7% 넘게 밀려났고요. 주가는 5만 원 선 아래로 떨어진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나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1950선에서 조금 더 자리를 위로 올린 건데요. 상승폭은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0.52% 상승했고요. 593.31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급 이어서 확인하겠습니다. 여기서도 기관은 매도세 보였고요. 개인 쪽에서 매수세가 강하게 나왔습니다.
개인이 모두 314억 원, 외국인은 63억 원을 매수했고요. 기관만이 홀로 330억 원 정도를 순매도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마감 상황 확인하겠습니다. 상승했던 업종이 좀 더 우세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성장이 기대되는 업종 강세 보였습니다. 섬유 의류 섹터가 2.5%, 출판 매체 복지 업종이 거의 2% 가까이 올랐고요. 의료 정밀과 음식료 담배, 종이 목재 업종 등도 1%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에 밀렸던 쪽에서는 운송 섹터나 통신 서비스 섹터가 부진한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두 가지 업종 모두 다 1%대 약세를 기록했고요. 통신 방송 업종도 거의 1%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코스피 시장과는 달리 오늘 빨간불이 우세한 채로 마감을 했습니다. 대형주 중에서도 고성장을 기대할 만한 종목들이 특히 더 강세 보였는데요. 그 주인공 바로 오늘 메디톡스였습니다. 메디톡스가 오늘 6.5%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오늘장 종가 38만 5천 원까지 상승을 하기도 했고요. 이 밖에도 셀트리온이 3.3%, 파라다이스는 4% 넘게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동서화학 컴투스, CJ ELM 등이 1에서 2%대 강세를 보였고요. 그 밖의 종목으로는 로엔이 3%대, 웹젠이 4.9%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게임주 중에서 게임빌은 6.6% 밀려났고요. 그리고 CJ 오쇼핑도 부진한 실적 바탕으로 4%대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메디톡스를 필두로 성형주들도 동반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이 중국의 춘제가 다가오면서 중국 관련 모멘텀을 좀 받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리젠이 3%대, 휴메딕스가 5% 넘게 올랐고요. 루트로닉과 휴온스는 오늘 보합권에서 좀 엇갈린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특징적인 종목들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테마주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물 인터넷 테마주 그리고 핀테크 테마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먼저 사물 인터넷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사물 인터넷주 중에서는 코콤이 상한가 기록하면서 대장주로 올라섰습니다. 삼성전자가 세 번째 도약의 기회는 사물 인터넷에 있다. 이렇게 말한 점이 전반적으로 이 종목들의 영향을 끼쳤는데요. 2로는 3.09%, AD테크놀로지도 3%대 상승을 했고요. S넷과 엔테스, 링네트 등이 2%대 강세 보였습니다. 하지만 모다정보통신은 홀로 약한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적자로 전환했다라는 점이 문제가 되는데요. 5% 넘게 밀리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그리고 핀테크 관련주들은 NC소프트가 KG 이니시스에 투자를 실시하면서 모멘텀을 다시 한번 받고 있고요. 오늘은 신재용 금융위원장이 보안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은 핀테크가 사상 누각이 될 거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보안 관련주에도 힘을 실어주기도 했습니다. 우선 KG 이니시스가 3%대, NC소프트가 7%대 강세 보였고요. KG 모빌리언스도 5.8% 상승했습니다. 보안주 중에서는 파수닷컴과 안랩이 5%대, 그리고 라온시큐어가 2.5% 정도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선물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선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물 3월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3월물 지금은 0.16% 밀리면서 250.90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선물 시장에서 바뀌고 있는데요. 외국인 어제에 이어서 이틀째 매도세 보이고 있습니다. 매도 물량은 어제보다 늘어나면서 1,130계약 넘어서고 있고요. 반대로 기관 쪽에서는 12거래일 만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오늘 거의 1,700계약 가까운 물량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